실장님, 그리고 저희 이렇게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것은 지난주에 이제 읽었던 그 내용들, 그거를 이제 계속 읽었고요. 컨셉 센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냥 시간이 이번 주에는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우리 밀리의 서재, 밀리의 서재 거를 그냥 사진으로 그냥 찍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그래프가 참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그냥 찍어서 이렇게 올렸고, 이 컨셉,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 단계로 해서 2단원부터 5단원까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쭉 내용은 여기 사진을 다 찍어서 요것만 보면 기본적인 거를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너무너무 재미나게 지금 읽고 있고요. 요렇게 정리를, 제가 이 책은 한번 전체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여러 가지 올려놨고요. 우리 컨셉의 요소, 뭐 종류, 그 다음에 컨셉의 효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요런 축, 뭐 요런 내용들이 그 앞에 있던 그 그래프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진이 좀 그런데요.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이건 뭐 설명은 따로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시간이나 이런 게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내용들은 밀리의 서재 우리 다 보고 있어서 한번 진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기획을 한다에 대한 부분 제가 느꼈던 점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그 기획하고 컨셉에 관련돼 있는 그 내용들을 쭉 풀어놨는데, 큰 글자와 그 다음에 도표, 요거만 보면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해 놓은 걸 이렇게 사진을 올려도 아주 발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대표님 부탁합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책들 좀 일본 책들 조금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제 분야 쪽 관련된 거랑 이 책들은 도해 있잖아요. 도해하고 네.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거 그것만 급할 때는 이렇게 찾아보고 다시 하면 그것만 봐도 기억이 바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은 요건데요. 예, 밀리의 서재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거 그냥 서비스 하나 갖고 만든 책이에요. 뭐 대단한 뭐 이런 건 없고, 예, 그렇긴 한데 읽게 된 계기는 오늘도 지금 조금 있으면 제가 오늘 조금 먼저 나가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보니까 거기서 9시 반부터 시작인데 조금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갖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 게 오늘 좀 영상 관련된 그런 쪽 이제 평가하고 자문 관련된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듀트리도 지금 자꾸 영상 작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나씩 그래가지고 거기도 도움이 될까 싶었고, 오늘 오후에 이제 회의가 또 있습니다. CDMS 동맹의 스포츠 트리거 고동영 대표님 그쪽에 영상 판독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또 회의가 2시간 있는데, 이런데 참고가 될까 해가지고 찾아서 이제 읽었던 책이거든요. 예, 근데 책은 장세영 씨하고 안창현님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된 책이고, 읽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요거 app.aistudio.com이라고 요렇게 된 요거는 이제 그거 갖고 샘플로 한번 해본 건데, 사이트 쪽에서
사이트 쪽에서 만들어내는 기능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URL을 주면 영상을 바로 이렇게 만드는 게 있긴 있는데 좀 많이 실망은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기능으로는 이제 대부분 영상 관련된 그 저희가 있는 그 서비스들에 있는 것들은 요 프로젝트 관리하는 기능 요건 당연히 있는데 안에가 다른 거랑 조금 뭐 없는 것도 있는 게 요 두 가지 아바타 기능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거 그게 있고 근데 이제 유료 버전도 뭐 저기에서는 아바타 3개까지만 낮은 등급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근데 목소리도 자기 거 이제 해서 넣어가지고 그 목소리로 이제 나오게 더빙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더빙하는 게 아니라 AI 더빙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제스처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간단하게 테스트는 조금은 해봤는데 책에 나온 순서대로 이제 실습해가면서 읽다 보니까 예, 그렇게는 해봤는데 아직은 크게 효과는 좀 안 느껴지더라고요. 요것도 원래는 그 미보.kr 그걸 가지고 바로 영상으로 만드는 거 한번 했는데 제가 그 책이 조금 요 부분 설명이 부실해가지고 처음에 얘가 그 URL 보고 추출한 데이터를 영상도 손보고 스크립트도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런 말들이 책에 조금 이 자세하게 안내가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중간을 넘어갔더니 볼품없는 그런 영상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아직 못 넘어섰고 그리고 앞쪽에는 좀 이제 독특한 기능들 좀 있고 그래가지고 재밌었고 뒤쪽에는 거의 중간 부분은 좀 일반적인 거 그리고 뒤쪽에 가면 AI 더빙하고 다국어 영상 만드는 게 조금 이렇게 손쉽게 돼 있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 괜찮았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처음 봤던 게 그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이렇게 올려주면 그걸로 영상을 대략 이렇게 빠르게 프로젝트를 잡아주는 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URL로 만드는 거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다른 도구랑 연계해서 하면 좀 써볼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크로마키 비디오 부분 요 부분도 짧게 다뤄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AI랑 결합하는 부분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뭐 있긴 있는 건데 다. 예, 그래서 마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괜찮으면 강 실장님하고 협의한 다음에 유료 사용 여부는 예, 그거는 결정하려고 합니다. 제일 낮은 것도 지금 이제 24불 정도 요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영상 쪽이 자꾸 발전을 더 해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부탁합니다. 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은 책은 김양재 목사님의 결혼합시다라는 신간인데요. 서평단에 신청을 했더니 선정이 되어서 책이 이제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읽고 이제 서평을 올렸는데요. 2022년 기준에 결혼 정년기에 속한 청년 중에 66%가 배우자가 없고 혼인신고가 10년 전 대비 40%나 감소했고 출생도 10년 전 대비 47%가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국가적인 위기죠. 그래서 결혼을 하자, 또 아이도 많이 낳자.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집필을 하셨는데요. 이 책은 그 막연한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지만 제일 인생에 중요한 결혼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이제 돕는 배필의 개념으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결혼의 의미를 다 발췌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에 근거한 결혼의 의미를 이렇게 했고,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는 어떻게 지혜를 하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놀란 것이 이제 아내의 사명은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고, 또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이제 말씀이 이제 가정을 살린다라는 그런 이제 기준을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살면서 위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이제 기조 아래서 이제 그 결혼 예비 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이 시대에 있어서 이혼율도 높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공동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 저희 가정에 자녀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의 결혼 생활은 시행착오도 많고 잘 몰라서 이제 실수한 것도 많은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이것을 잘 또 삶으로 본을 보이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익한 책이었고, 이 책은 결혼을 앞둔 청년들, 그리고 이제 신앙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고 싶은 이런 또 신혼부부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저희처럼 결혼의 참 의미를 전하고 싶은 부부들, 예, 그리고 또 설사 지금 가정이 좀 회파되었다 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그 가정을 회복하고 싶은 중장년 부부에게도 모두 읽으면 너무 유익한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남 대표님이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맞아요, 결혼. 어쨌든 지금 결혼들 많이 안 하는 게 아주 통계적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신 게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유해가지고 저는 먼 북으로 가는 좁은 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호주의 이제 유명한 작가인데 리처드 플래너건이라는 이 쓴 책인데 2014년도 맨 부커상을 받았어요. 맨 부커상을 정하면서 아주 명작 중의 명작이다라고 평을 한 책입니다. 먼 북으로 가는 좁은 길이라는 제목은 17세기 하이쿠 시인 마스오 바쇼의 옥구로 가는 좁은 길 영문판 제목에서 따갑니다. 이 작가의 부친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미얀마 철도 건설 노동자 전쟁포로였습니다. 그래서 책 맨 앞에 보면 335번 포로에게 헌정한다, 이런, 그래서 아버지가 335번 포로였다는 걸 드러내고 있고, 그 아버지 얘기를 듣고 12년에 걸쳐서 집필을 했는데 5번을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작품이 이게 맨부커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70대 외과 의사 도리고 에번스는 일본군의 태국 미얀간 철도 415km의 죽음의 철도라고 불려지는데, 이 철도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3년 반 동안 전쟁포로했다가 살아남았고, 현재는 전쟁 영웅으로 호주에서 아주 유명이 됐습니다. 그는 20대 때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전쟁 이야기, 죽음 이야기, 상실 이야기, 진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전 전에 죽은 고모의 남편인 고모부
키스 멀베니아를 만나러 가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었고, 또 전쟁포로로서 철도 건설 현장에서 그 비참함, 이 아침에 도시락 하나 주면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런 비참한 생활. 또 열악하고 이분 이제 예과 의사니까 이 사고가 나면은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이 그야말로 mon도간의 식인 이런 수술 장면. 또 종전 후 7년을 만나지 못했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은 아까 이 만났던 이게 있어가지고 겉도는 그런 이제 결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포로들 학대하고 학대를 지시했던 고타 대령이라든지 또 나카무라 소령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전범 수벌에 피해가지고 이름을 받고 살다가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반면에 연합군 포로를 감시하는 포로 감시원, 그러니까 중간 계층 정도 되겠죠. 조선인 최상민이 있어요. 근데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전범 재판을 받고 전범이 되어서 사형을 당합니다. 식민지 조선 출신 일본군 말단 포로 감시원이 전쟁 책임을 지고 처형까지 당한 일은 뭔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었다니까. 이 남우 전쟁에 가서 대신 죽어가며 아직 세상을 채 알기도 전에 일제가 벌린 지옥을 겪었던 그런 건 우리가 좀 깊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1957년에 데이비드 린 감독이 영화 카이강의 다리를 찍었고요. 이 영화는 화고지만 1942년부터 43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버마 철도 건설을 주제로 찍은 영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존호선 테플리츠 감독이 네일 웨이맨이라고 2013년에 또 영화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도 포로들의 철도 건설 현장에서 고통스러운 작업에만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종전 이후에 자신을 고문했던 일본 헌병을 찾아가서 그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장면까지 여기 이제 전쟁에 대한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얘기가 여기는 언급이 됩니다. 사실 이 철도 건설 노역으로 전쟁 포로가 16,000여 명, 민간인이 10만 명 이상이 희생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철도 공사 시작 지점인 미얀마 탐퓨자엣이라는 데는 죽음의 철도 박물관이 세워져 있어서 그 박물관 시계탑에는 연합군 포로 묘지가 있지만 우리 한국인 초문묘역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때 당시 소속이 일본군 소속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 다음에 1943년 10월 25일에 죽음의 철도에서 처음 운행된 기관차 C56315호가 현재 일본의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는 1867년부터 1951년 사이 일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명단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에 섞여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리처드 플래너건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책을 많이 썼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 대표님 많이 바쁘신데 아까 한 가지 한 1분 정도만 아까 결혼합시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결혼 예비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깨진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 깬 팀이 있어요. 그 왜 그랬냐? 처음에는 결혼 예비 학교 잘 하게 하려고 한다는데 오히려 잘 깨진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깨지고 나서 그 사람들은 따로 너무 잘 살아요. 따로
결혼 청첩장까지 갔는데 그 결혼 예비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 맞으면 그 상태에서 오히려 미리 이제 결혼하기 상처가 덜 받기 전에 헤어지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혼 예비학교 한 친구들은 다 재미나게 잘 살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빠 면허증, 엄마 면허증이 없다고 하는데 그 예비학교가 그런 걸 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 대표님 또 이동하셔야 되니까 오늘 빨리 끝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